그러면 약간 좀 가성비 위주로. 피디님 궁극의 똥 물리라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번 저희 PD님께서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아이폰으로 갈아탈까 말까 하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반응도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실제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한번 이제 갈아타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고, 또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어떠한 아이폰을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PD님께서는 이러저러 이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본 결과 아이폰 13 미니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 며칠 뒤 쿠팡으로 아이폰 13 미니를 한 대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한 게 10월 10일쯤 되니까 지금 대략 한 6주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한 유저의 입장에서 아이폰으로 처음 갈아탔을 때 6주 정도 사용했을 때의 실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시죠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때 지난번 영상 올라가고 나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제 커뮤니티에 조금 많이 퍼지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PD님이 뭐 모토글램, 아트릭스, 뭐 갤럭시 S3, 뭐 베가 시크릿 노트 이러한 좀 독특한 핸드폰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 손, 똥손이라는 그런 말들이 퍼졌는데, 그것을 본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사용한 폰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고, 네. 저 때 당시에 약간 안골 기질도 있었고, 네. 모토로라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컸어요. 네. 또 저 때 커스텀룸도 많이 올리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컬럼 좀 네. 많이 그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시죠. 세상에 나쁜 폰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오래 쓰셨는데 아이폰을 쓰셨을 때 그 경험에 대한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프로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넣어주지만 일반 버전은 넣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는지가 조금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실제로 S20 FE를 쓸 때 저는 뭐 60Hz로 쓰면 뭐 배터리나 이런 데 쟁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었고, 집에 모니터나 전자기기들도 다 60Hz를 안 넘고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독특하네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60Hz든 120Hz든 좀 애니메이션을 최소한해서 좀 빠릿빠릿함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아이폰의 경우 전체적으로 좀 뭔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변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60Hz 썼기 때문에 크게 제가 없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이야기한 게 13 미니의 배터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배터리는 실제로 쓰면서 어떠셨어요?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지하철에서 폰을 써도 뭐 유튜브를 PIP로 켜놓고 게임을 하면서 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폰을 잘 안 쓰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충전도 계속 해놓고 네. 하니까 뭐 불편함이 네.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단풍놀이를 많이 네. 다녀오다 보니까 한나절 정도 밖에 있으면은 네. 집에 돌아올 때 배터리가 20% 미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부터 조금 불편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런 건 아닌데 이제 여행이나 어디 놀러 가면 그때는 좀 불편하다. 네. 그래서 그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팩도 저희 PD님이 원해서 저희가 구입한 거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 노치는 어땠어요? 노치에 대한 느낌? 왜냐면 갤럭시는 아무리 얘가 이제 플래그십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펀치홀이잖아요. 사기 전에는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쓰면서 거슬리는 부분은 거의 없었고, 대신에 이제 뭐 유튜브 영상 볼 때 그 노치가 살짝 걸리잖아요. 네네네네. 그 정도 말고는 크게 거슬리는 건 없었어요. 대신에 네. 아쉬운 점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알림이 오면 이렇게 앱 배지 같은 게 이렇게 위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그런 게 없고 알림 센터를 이렇게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좀 네. 불편하더라고요. 그 이것도 어떤 걸 내가 사용을 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 갤럭시 여기 떠 있는 게 약간 조금 강박처럼 느껴져요. 이거를 꼭 지워야겠다는 느낌인데, 이제 아이폰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 내 폰에 어떠한 알림이 왔지를 내려서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걸 하나도 안 주거든요. 네. 역시 이것도 안드로이드 썼다가 넘어오셔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아이폰 3GS부터 썼다가 갤럭시를 최근에 많이 쓰니까 그러한 차이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디님이 저번에 이제 저희 상담을 할 때 카메라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얘를 써본 카메라에 대한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쉬는 날 안 그래도 전에 쓰던 이 폰이랑 이 폰이랑 들고 나가서 한번 비교해보려고 찍어 왔는데, 일단 대체로 총평을 좀 하자면은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찍히는 건 아이폰이
좀 비슷하게 찍혔고 네. 후보정을 통해서 좀 보기 편한 사진이 나오는 거 갤럭시가 조금 더 그렇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찍어서 오신 사진을 이제 제가 좀 보자면 지금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채도는 갤럭시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네요. 네, 이런 가까이 있는 풀이나 돌 같은 네. 걸 보면은 조금 더 네. 색이 많이 묻어나는 네. 걸 볼 수 있어요. 채도를 좀 높임으로써 좀 진해 보이는, 쨍해 보이는 사진을 좀 한 것 같은데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하늘이 살아있냐 없냐의 차이도 좀 있거든요. 이게 그 애플에서 말한 스마트 HDR인 것 같아요. 특히 애플이 이거는 좀 잘해. HDR에 대한 표현은 좀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야간 사진, 오 확실히 이건 아이폰의 고스트 현상이 좀 심하네요. 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이게 한 2년, 3년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아이폰을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네. 13쯤 오면은 그래 좀 네.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네, 같아서 14에서도 계산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색감은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 봤을 때 아이폰 쪽의 색감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갤럭시는 좀 뭔가 그 예전에 오즈맥장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노르스름한 느낌. 네, 약간 노르스름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망원 사진 찍었을 때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갤럭시 압승이다. 말할 것도 없죠. 네, 말할 것도 없이 갤럭시의 압승이다. 왜냐면 망원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여기서 확실히 드러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접 촬영에 대해서도 둘 다 접사 기능은 지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찍고 오셨는데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달리 갤럭시보다 아이폰의 텍스처를 좀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인데 네, 너무 억지로 저 텍스처를 강조하려는 느낌이 있고. 네, 오히려 채도도 여기서 좀 더 진해 보여갖고 네, 이때는 또 갤럭시가 조금 더 보기 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요즘은 둘 다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좀 상하 네. 평준화가 다 되다 보니까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과 갤럭시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 퀄리티보다는 이제 색감이나 느낌 네. 그런 걸 두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안드로이드 폰이나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느낌은 갤럭시 쪽이 아직 네. 저한테 더 잘 맞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 PD님이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편집 보정을 많이 하시니까 네. 더 그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러면 직접 쓰면서 느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 미니가 보면은 화면이 5.4인치인데 손에 진짜 딱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폰을 너무 막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스크린에도 흠집이 좀 많이 가 있고 여기 찍힘이 좀 있어요. 아니 제가 심지어 벨킨 강화 유리까지 드렸어요. 근데 안 쓰시더라고요. 왜죠? 그 필름을 쓰는 것보다 그 생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사실 뭐 이제 본인이 돈 주고 사야 쓰지 이걸 뭐 주니까 안 쓴다. 오입니다. 네. 다음으로 뭐 또 좋은 점. 네. 얘는 지문인식 센서가 없잖아요. 네, 네. 아이폰 10부터 페이스 아이디로 바뀌었죠. 페이스 아이디는 이제 직접 써보니까 인식 속도도 되게 빠르고 iOS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마스크 쓰고도 인식이 가능해졌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페이스 아이디를 쓰면서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자려고 딱 누웠을 때 네. 그때 막 불도 다 꺼져 있고 깜깜하잖아요. 네.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깜깜하고 하니까 얼굴 인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네. 이제 네. 진행을. 네. 근데 얘는 네.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도트 센서로 인해서 찍기 때문에 발음수가 가능하죠. 안드로이드 유저로서 엄청 크게 놀랐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좋죠. 왜 지문 인식을 다시 네. 안 돌려주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저는 사실 지문 인식보다 페이스 아이디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손에 저는 땀이 엄청 많은 다한증 사용자로서 인식이 잘 안 되죠. 네, 그나마 갤럭시에서는 초음파 지문 인식이 들어오고 괜찮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 초음파 지문 인식이 들어가도 이렇게 또 올려놓고 인증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장점. 요거는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야외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 카메라들이 비추지 않는 앵글을 찍어야 될 때 그나마 이제 아이폰은 영상 품질이 좀 좋으니까 아이폰으로 추가적으로 찍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찍은 자료들 네. PC로 옮길 때 제가 지금 맥 스튜디오도 쓰고 있고 하니까 에어드롭으로 파일 전송이 되게 쉬워진 게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죠. 무선으로 빠르게 파일을 넘길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하죠. 네. 근데 갤럭시를 쓸 때 퀵쉐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퀵쉐어를 제가 거의 안 썼었어가지고 왜 안 썼어요 퀵쉐어를? 저는 퀵쉐어보다는 샌데리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이 퀵쉐어 같은 경우는 네. 뭐 갤럭시보가 아니면 윈도우 PC로 파일 전송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갤럭시 쓸 때 퀵쉐어보다 샌드애니웨어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퀵쉐어가 있는 거는 알지만 퀵쉐어를 별로 안 쓰게 되었다.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분명 갤럭시도 퀵쉐어가 있고 애플에서는 에어드롭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기술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의 경험 차이에 따라서 좀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없어요. 또 장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소한 디테일부터가 얘는 다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쓰면서도 꽤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네. 지금 위에 이런 위젯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캘린더 같은 거 위젯으로 들어가면은 이 위젯에서 펴진 애니메이션 나오고 네. 다시 나갈 때
이렇게 하면 위젯으로 다시 들어가는 네. 이런 사소한 효과 되게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좋았다. 네, 이런 디테일들이 군데군데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데서 변태적인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되게 변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갑자기 디테일이 좋으니까 뭐야 약간 좀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럼 이제 장점을 꽤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제 단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첫째로 쓰면서 되게 크게 느꼈던 게 발열이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미니 말고 일반 모델도 발열이 좀 심한가요? 아마 꽤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보다 프로세서가 조금 더 좋은 영향도 있긴 하지만 폼팩터 자체가 작다 보니까 프로세서에 나는 열을 이제 골고루 이제 퍼지는 게 조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미니에서 더 발열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다른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이제 손으로 잡았을 때 많은 영역을 잡다 보니까 좀 괜찮은데 이제 미니는 거의 프로세서 근처에서 손을 좀 이제 좁게 잡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영역적인 부분에서도 발열을 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단점 뭐 있을까요? 여기 하단에 네. 내비게이션 바가 없는 게 내비게이션 바. 네. 네, 이게 어쩌면 이제 안드로이드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안드로이드 9인가 10 때부터 제스처 옵션이 새롭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뭐 뒤로 가기를 할 때 뒤로 가기 버튼 따로 빠져 있으니까 뒤로 가기만 연타하면은 원하는 데까지 막 나갈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이렇게 켜졌을 때 뒤로 가기 할 때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가게 하면은 홈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아이폰은 여기서 더 이상 뒤로 가기가 안 되고 홈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올려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또 앱마다 또 요 뒤로 가기 제스처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런 페이지들은 이렇게 네. 뒤로 안 넘어갈 때 여기 보통 네. 상단에 요 뒤로 가기 버튼 있잖아요. 네. 이까지 손가락 올려서 네. 눌러야 되고. 근데 거의 다 제스처로 되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안 되는 앱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꼭. 네. 그거는 이제 최적화된 앱이 아니거나 약간 모바일 페이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네. 또 뭐 있을까요? 이것도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안드로이드는 C타입 단자가 들어간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라이트닝을 고집하나? 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건 진짜 솔직히 불만이에요. 저는 사실 라이트닝에 대해서 뭐 이런 말 하면 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피디님께도 한번 권해드리고 제품을 드렸지만 맥세이프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맥세이프를 실제로 경험해본 느낌은 어때요? 너무 편해서 요즘은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닐 때도 케이블을 잘 안 들고 다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루머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맥세이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그냥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포트리스로 갈 것이다.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또 단점. 또 사소한 부분을 또 좀 짚고 넘어가자면 알람 같은 거 맞출 때 지금 여기 8시 반으로 맞춰놨는데 실제로 9시쯤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스누즈를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알람을 추가할 때 이제 다시 울리는 시간 간격, 반복 횟수 이런 것도 설정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공휴일에 뭐 알람 끄기 이런 좀 사소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아이폰은 그게 없어서 불편하다. 네, 그리고 스누즈 시간이 설정이 안 되는데 이게 보니까 9분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죠.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알람 시계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10분에 제일 가까운 9분만 설정이 가능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뭐 그런 거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통화 목록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눌러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는데 아이폰도 그걸 생각하고 눌렀는데 바로 전화가 이것 때문에 좀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맞아. 이거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이제 불만을 표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러한 부분 사소하긴 하지만 약간 좀 편의 기능이 확실히 갤럭시가 좋다는 부분이 이러한 좀 부분에서 느낄 수 있죠.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반응도 되게 좋았었고 그 중에서 이제 댓글 읽기를 살짝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댓글에서 좀 인상적인 게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사진 앨범 정리를 못해서 포기했습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좀 덜 불편했던 게 사진 앱으로 구글 포토 쓰고 있었고 네. 따로 정리를 안 하고 어느 날짜에 뭐 보고 싶은 사진 있다면은 날짜 검색하거나 요즘은 뭐 얼굴 인식도 해서 사람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네. 검색 기능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정리를 안 하고 그렇게 써가지고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이 옛날에는 어릴 때는 앨범으로 나눠서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해놔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장소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어디 나라를 갔을 때 내가 저 나라에 가서 무슨 사진 찍었지 하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장소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순으로 보관하면 그냥 들어가면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니까 시간 순으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또 워치와의 연동도 물어봐 주셨어요. PD님이 갤럭시 워치 쓰시는 것 같은데 워치와의 연동도 말해주세요. 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네, 액티브 2고 네, 실제로 갤럭시를 쓸 때만큼의 경험은 못 따라가는 게 카카오톡이나 네. 이제 인스타 DM 같이 메신저 앱에서 알림이 오면 갤럭시 기기와 연결돼 있을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답장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그런 답장 관련된 기능도 전혀 안 되고 딱 알림을 확인하고 지울 수 있고 그 정도 기능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서 네. 다이얼 눌러서 발신도 되고 수신도 되고 통화도 잘 돼서 그럼 오히려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애플워치를 써볼까? 엄청 들고 있죠.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음 고민. 아, 왠지 아이폰에 대한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뭔가 애플워치도 써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아니면 단순히 갤럭시 워치가 불편해서 그러신 거예요? 뭐 둘 다인데 지금 애플 기기를 사는 것마다 다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애플 워치를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자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네. 작은 폰에서 어떠한 자판을 쓰시는지 13 도전해보고 있는데 쿼티 한글 자판 쓰니까 오타가 너무 나서요. 저도 이제 처음에 써보고 요 코티 풀배열이 요 크기에서 쓰기에는 조금 자판이 납작납작한 느낌이 있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드로이드를 쓸 때부터 서드파티 앱을 써가지고 네. 단모음 자판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또 아 이렇게 단모음 자판을 쓰고 있어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풀배열 쿼티 자판보다 키가 몇 개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키들의 폭도 조금 넓고 그래도 편하게 큰 불편함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6주 정도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느낀 저희 PD님께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 PD님은 계속 아이폰을 쓰실 것 같죠? 근데 이게 아직 네. 아이폰에 대한 만족도인지 네. 미니에 대한 만족도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 안드로이드에서 작은 폰이 나온다면 다시 또 한번 넘어가지 않나. 맞아요. 요즘은 다 뭐 누가 우울하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고 그 제조사만의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적인 리뷰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진짜 그냥 좀 라이트하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썼을 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봤기 때문에 또 이걸로 뭐 또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다음 컨텐츠 준비해야죠. 역시 애플워치 관심 있으신 거예요? 네. 요것도 저희 컨텐츠 하면 하나 사주시나요?